매일 아침 생생한 생활 속 이야기, 또 우리 사회 흐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건목 한방병원 원장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 기자께서는 네.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허리는 괜찮습니다. 허리는 아직 괜찮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 허리가 더 안 좋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겨울철이 되면은 날씨가 추우니까 허리에 있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을 일으킵니다. 수축, 그래서 움츠러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리 아프던 분들이 더 많이 아프게 되고 겨울철에 이제 빙판길에 가서 허리를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철이 허리 아픈 환자가 많아지는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다. 그런데 허리 하면 사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정말 허리 디스크부터 목 디스크 이렇게 수술 많이 하는데 늘 하는 얘기 이렇습니다. 웬만하면 몸에 칼 대지 마라. 수술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양이랑 한이랑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디스크가 오면 수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95%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허리 수술하는 이유는 통증을 못 버티니까 건디지를 못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치료가 되면은 통증만 관리만 잘하면 더 수술은 않게 되는 거죠. 수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했더니 그 부위가 다시 탈출이 되고 예. 또 거기를 잘게 묶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위아래가 터진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5년 정도만 지나면은 25에서 30% 정도가 위아래가 다 터져서 퇴행화가 변한다. 퇴행화가 된다. 10년이 지나면 50에서 100% 정도가 퇴행화가 된다는 보고가 나서 요즘은 이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수술,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정답은 치료나 의술의 정답이 있겠습니까만 계속 발전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통의 종류인데 급성 허리 디스크 이거는 수술해야 됩니까? 그것도 수술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퇴행성 허리 디스크 이게 이제 나이 드시면서 어르신들이 이 경우는 디스크는 한 45세 기준으로 해서 나이를 들고요. 디스크도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퇴행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이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허리 이제 급성 디스크 중에서 허리가 이제 신경이 나오는데 디스크가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나오는 부분에서 꽉 눌려버리면 이게 잘 낫지 않고 굉장히 아프게 되죠. 그리고 그게 제일 아프고 협착증에서도 마비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마비가 진행돼서 대소변을 못 보고 변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리고 힘든 경우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진 자료 갖고 오셨는데 허리 모습인데 교정 이후에 디스크가 위아래로 여기를 치료를 고정을 했더니 아래 위가 부담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강한 부분이 옆에가 가장 약해집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가장 강하게 고정을 해놓으면 여기를 아주 강하게 치료해서 고정을 했더니 이곳이 너무 강하니까 이 주변이 약해진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태어날 때 얘네들은 그냥 100 정도만 버티게 태어나게 돼 있는데 강하게 묶어버리니까 얘가 300, 500의 힘을 받아버리니까 못 견디고 터져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저희가 좀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70세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 90세, 100세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세까지 살려면 허리를 잘 간수를 하려면 그러면 더더욱 비수술이 낫습니까? 그렇죠. 척추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문제점이 협착증입니다. 이제는 61세 이 정도만 사시니까 디스크가 문제였고 협착증은 별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시나 보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70살이 돼도 골프도 하셔야 되고 등산도 하시거든요. 등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협착증이 오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술을 안 해야 나중에 후유증이 가장 적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한방 쪽이시니까 수술 안 하는 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은 양의에서도 동의합니까? 물론 그렇죠. 양이 동의한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허리 건강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2009년에 1000만, 10만, 68만 명에서 2013년에 80만 명을 넘었는데 골다공증 환자에게 허리 디스크가 더 위험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 관절이 고목나무처럼 푸석푸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 나사를 받거나 척추뼈를 절개를 해줬더니 더 나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되게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골반이 빠진다, 허리가 빠질 것 같다는 호소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요즘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단단해야 디스크 수술을 해도 좋은데 그렇죠. 뼈가 이제 단단하지 않으니까 수술하면 더 안 좋다. 맞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를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부분 요즘 최근에 중년 이상의 여성들한테 가장 괴롭히는 병인데 예. 한 최근 5년간 44%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골다공증 환자들을 수술하면은 결국적으로 나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수술했지 않습니까? 수술을 했는데 결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잘 권하지 않는. 결론이 좋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면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은 수술이 안 좋다. 그러면 수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척추 수술을 않는 방법으로 요즘 최근에는 많이 이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요법을 이용해서 디스크에다가 치료를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눌러버리는 협착을 겸한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게 됐는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을 직접 들어가서 밀어서 신경을 끼지 못하게 하고 주변을 넓히는 그런 침법을 원리침법이라 합니다. 그런 침법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골다공증 수술하면 안 좋은 환자를 실제 수술을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 환자는 이전 그림에서는 좌측에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예. 통로를 이렇게 검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네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옆에 있는 통로가 이렇게 생겨서 하얀하게 보여지는 신경이 가는 통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자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자골신경통 그런데 그거는 치료가 됐는데 예. 뼈가 이렇게 그렇죠. 뼈가 이렇게 공간이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입니다. 저 밑으로 이렇게 앞으로 밀린 경우인데 그 뒤에 있는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좌측 그림을 보면 우측보다 더 이렇게 넓어져 있는 것이 검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런 부작용,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는 저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많은데 한방에서는 뭐 침으로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침 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치료 방법을 쓰냐면 직접 디스크를 들어가서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런 방법이죠. 이 디스크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빨갛게. 빨갛게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직접 밀어버립니다. 이 신경을 끼지 못하게. 신경을 누르지 못하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밀어서 신경을 누르지 못하게 밀어버리고 통로를 넓혀주면 이 신경은 재밌게도 지렁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가 5에서 한 8mm 정도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누르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후유증, 부작용 없습니까? 우리 치료 방법은 디스크를 직접 녹이거나 열을 가해서 방법이 아니고 또 뼈를 절개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후유증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넓혀준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척수 옆에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척수성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근데 그런 것도 한 1, 2회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침 관련해서는 기간을 뭐 한 달 뭐 꾸준히 맞아야 된다, 3개월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침도 그러면은 좀 기간은 걸립니까? 오래 맞아야 됩니다. 몇 차례 맞고. 그렇습니다. 이 침을 만드신 분들이 좋긴 한데 매일 오라거나 이틀에 한 번씩 오라는 게 좀 귀찮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은 1회에서 한 3회 정도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를 해서 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디스크나 아프신 분들은 양이 병원에도 가 보시는데 좀 수술하기가 힘든 어떤 그런 골다공증이나 이런 경우는 한방 쪽에서도 저런 방법들이 침이 있다. 예, 그렇죠. 이제 주사요법이나 이런 방법을 쓰시고 안 나오시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에서 해결 방법을 연구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평소 생활 방법, 태도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들은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를 드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남자분들은 갑자기 물건을 드는 자세, 물건 들 때 씨름하듯이 옆으로 옮기는 자세 때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을 들 때는 정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같이 펴서 나눠서 이렇게 들으면은 허리 다치지 않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나쁜 자세는 옆으로 물건 드는 겁니다. 옆으로 물건 드는 겁니다. 앉아서 그것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